국민을 현혹시키거나 정치를 비틀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때마다 늘 그리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이럴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예, 참여정부 시절에 이 부속실장 지내셨어요, 전재수 의원님. 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정진석 의원이요? 사실 좀 제가 원래 좀 험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예.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니, 그 노건호 씨가 그 고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 계속 이렇게 현실 정치에서 소환하냐. 안타깝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분노가 어느 선까지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예. 슬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슬픈 일입니다, 아주. 예. 아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좋다 그러면 또 노무현 대통령 그 비자금 수사 이걸 또 전체를 다 수사 조사를 하자. 정진석 의원이 그랬으면 이게 지금 저렇게 발언할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당에서 오히려 달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당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기대를 하는 게, 그야말로 저희들의 그런 기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이제, 지금 이제 바꾼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당명 바뀐 거 말고는 이 적폐 세력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유한국당이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는 그런 기대를 접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김남국 변호사님, 예. 이 발언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바른정당이 조금 올라가고. 예, 뭐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뭔가 이제 혁신을 해야겠다,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친박도 제명한다, 뭐 나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당원권 뭐 정지, 뭐 제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치운다고 한들 자유한국당의 본질이 바뀐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문제, 방송법과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 한 명이라도 정진석 의원이 잘못됐다,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진석 의원을 두둔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혁신하고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정진석 의원이 좀 꼬랑지를 내린 듯한 했는데 그 해명도 또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였다. 근데 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 페이스북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박원순 시장이 한 이야기를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인지,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해명을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 더 가관이죠. 그래서 지금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저는 고도로 기획된, 의도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재수사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재수사하고, 근데 재수사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돌아가신 분을 소환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요구를 해가지고 정쟁화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쟁화를 통해서,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예. 결집해내고자 하는 고도로 기획되고 의도된 그런 발언이었고, 그런, 발언 속에 이제 이 정진석 의원의 행태가 다 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그 이제 아주 중립적인 듯 하면서 뭐 본인들이 또 합리적 보수다라고 하는 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이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했던 것을 덮었는데 그 수사 기록을 다 공개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했던 수사 기록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혐의가 있거나 죄가 있거나 할 때 그것은 다시 그 공소장에서
재판 갈 때 공소장에서 발표하는 거지. 예. 그 원데이터를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원데이터 공개를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증거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공개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원세훈 재판이라든지 나오는 어떤 그런 증거나 내용들은 예. 검찰에서 그냥 공개한 것이 아니라 공개 재판인 법원에서 소송 과정, 공판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법령의 근거나 법률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런 것을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그냥 주장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뭐 뇌물과 관련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실상 수사를 다 받은 상황입니다. 다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 이것을 그냥 덮은 것이 아니라 수사를 다 받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종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바른정당이라든지 마치 온건한 것처럼 이것을 뭐 온건한 주장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좀 깔려 있는 주장으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 예, 말씀하세요. 덧붙이자면 예. 이게 자유한국당을 우리 국민들이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는 것은 초법적이고 탈법적 발상이에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이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전 사례가 없잖아요. 그럼요. 무슨 법적 초법적이고 근거가 탈법적이고 이전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NNL 문건 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데도 그거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남재준 원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예. 예. 그래서 이게 자유한국당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런 것까지 자신들의 당리당략 또는 코너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안보도 내팽개치고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서 위상도 내팽개쳐가면서 이런 식으로 다 끌어들이는 이런 예.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소돼야 될 정당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아까 이제 그 전재수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발언 나오자마자 전체 다 재수사하자. 이러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정진석 의원이 친이가 아니에요. 친박이었는데 세종시 문제로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어려움에 처하니까 친박 쪽에다가 친박과 좀 이렇게 교류하고 좀 휴전할 수 있고 공감대를 공감할 형성할 수 있는 그 정무수석을 좀 무난한 정무수석을 추천해줘라. 추천해달라. 예. 그래서 친박에서 추천해서 정무수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MB를 디펜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전재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건 자유한국당이 뭔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계산된 전략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발언을 한 것 다음을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어떤 논리적 귀결이 640만 불을 뭐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수사에 대한 어떤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논리적 귀결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원들이 페이스북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글에 올리면서 지원 사격을 하고 또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을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둔하면서 양쪽을 말리는 듯 하면서 굉장히 본인은 온건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고도로 이렇게 전략된 계산된 어떤 정치적 발언으로 생각이 되고요. 본인은 또 그 법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640만 불 재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만약 이 발언에 대해서 고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부부싸움과 관련된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예. 그것에 의해서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를 했느냐라는 그 사실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예. 일에 이미 수사를 했던 일을 다시 수사한다거나 그 수사 기록을 다시 열람해서 공개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언을 전제로 해서 갑작스럽게 엉뚱한 주장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예.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예.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빠져나가기 위한 뭔가 이렇게 고도의 어떤 나온 어떤 그런 잘못된 전략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 전반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건 개혁도 아닙니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그런 찾아내는 거죠. 거예요. 그래요. 예? 그 나라가 나라다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걸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것이죠. 아니, 문성근하고 우리 방금 일부에서도 얘기했죠. 문성근 씨와 김효진 씨의
포토샵을 해갖고 합성해서 그러니까요. 예. 아주 정말 19금 사진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이것을 자 개혁 차원에서 만드는 사람을 찾아내자 이게 아니라 이건 범죄 행위란 거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예. 그건 범죄 행위를 당연히 집어내는 거지 이걸 개혁이다? 개혁도 아니고 정치 보복도 아닌 것이죠. 예. 예. 그냥 있는 거, 범죄 저지른 거 그냥 수사하고 지금 발표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정진석 의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무수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꼬봉 정치 그만하시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험한 얘기 안 하신다 예. 하는데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시네. 왜 이거 배지를 달고서 전직 대통령이 꼬봉 짓을 하냐? 예. 이것은 제가 2009년에서 11년까지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적폐 세력의 일부예요. 사선인가 그렇죠 정진석 지금 의원이? 사선일 겁니다. 예. 사선을 달고서도 이런 꼬봉 정치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꼬봉 정책 꽂히셨네 계속 하시네. 자 김남국 변호사님 후반전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공격수가 공을 몰고 들어갔는데 발목 태클이 들어가고 박스 페널티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줘요 주심이. 네. 그러니까 발목 태클 들어간 사람이 억울하다. 왜 나한테 이렇게 페널티킥을 주냐. 전반전에 이 사람이 나 옆구리 쳤던 것까지 다시 조사하자. 이러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반전에 옆구리 쳤던 사람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예. 옆구리 친 사람도 없는데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옆구리 거라고 치는 것이라고 난 맞았다고 주장하니까 그냥 그걸 다 다시 조사하자. 허위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사실은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말 낮은 자세로 뭐 미래를 보고 가자라는 가 뭔가 이렇게 온건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금도 그러니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 어떤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어떤 공분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사실상 친이계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사실은 친이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나 보고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간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청와대 군대의 어떤 문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국정원 뭐 여러 가지 뭐 군대의 어떤 정식 보고 문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할 게 아니라 사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 또 정책을 잘한 것에 대한 찬성, 이 문제가 지금 아니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구하신 원인이 부부싸움에서 가출을 했고, 그래서 봉이바위로 올라가셨다? 이게 좀 팩트가 아닌 걸 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실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지적을 하면 그럼 그 사실이 맞냐 아니냐 사실이 있냐 없냐 따져야 되는데 장제원 의원은 또 여기 왜 끼죠? 그러면 그걸 보면 당이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기숙 교수하고 붙었어요 또. 그 장제원 의원은 그 지금 이 타이밍에 나서실 분이 아니고요. 같은 부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지역구 의원이죠. 뭐 개인적으로야 뭐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이 타이밍에 장제원 의원이 나설 타이밍 전혀 아니다. 장제원 의원은 지금 자숙할 시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내에 철저하게 기획된 것의 산물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포문 여는 사람 있고 확산시키는 사람 있고 말리는 척 하면서 오히려 더 확전을 꾀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8개월 받았단 말이에요. 사자 명예훼손. 그게 실질적으로 형량이 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더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형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전파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조그만 모임에서 한 대여섯 명 있는 모임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파급력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SNS상에 많은 사람들, 팔로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7단계 퍼져나가면 23억의 세계인이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이 굉장히 기사화에 돼서 더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더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떠한 믿을 만한 근거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조금 양형해서 그래도 조사를 해보고 신뢰할 만한 근거 있이 발언을 한 것이다라는 점을 양형이 참작을 할 텐데 이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무턱대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이것은 엄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 있으면 당연히 가서 피해자한테 싹싹 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해명하는 글을 SNS상에 올릴 게 아니라 당장에 봉화마을 가서 권양숙 여사님께 뭐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그런 상관없이 정말 죄송하다고 거기서 뭐 무릎 꿇는 뭐 퍼포먼스든 신용이라고 하든 예.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본인의 어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재판부에서는 아마 다 양형 자료로 판단할 것으로 그리고 재판부가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정치적으로 좀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시절. 그러니까 8개월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제 판사들은 소신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양심껏 재판하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죠. 예. 예. 피해자도 뭐 두 분이신 거고, 그 다음에 뭐 피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중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예. 호소하는 그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크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진짜 판사다라고 하면 2년 이상의 양형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국 변호사님 이제 영상 편지. 전재수 의원님께 시키면은 울 것 같아갖고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께 영상 편지 보내세요. 이런 상황. 네. 예, 저도 정말 정봉주 의원께서 이런 거를 시키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정말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촛불 민심과 촛불을 든 국민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아마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국민들 믿고 또 문재인 대통령 믿어주시면 정말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노무현 대통령님께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저희가 무척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전재수 의원이 말씀했듯이 1700만 촛불 국민의 의지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을 현혹시키거나 정치를 비틀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때마다 늘 그리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이럴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되고요. 혐의가 있거나 죄가 있거나 할 때 그것은 다시 공소장에서 재판 갈 때 공소장에서 발표하는 거지. 예. 그 원데이터를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원데이터 공개를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증거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공개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원세훈 재판이라든지 나오는 어떤 그런 증거나 내용들은 예. 검찰에서 그냥 공개한 것이 아니라 공개 재판인 법원에서 소송 과정, 공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법령의 근거나 법률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런 것을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그냥 주장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뭐 뇌물과 관련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실상 수사를 다 받은 상황입니다. 다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 이것을 그냥 덮은 것이 아니라 수사를 다 받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종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바른정당이라든지 마치 온건한 것처럼 이것을 뭐 온건한 주장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좀 깔려 있는 주장으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세요. 덧붙이자면 예. 이게 자유한국당을 우리 국민들이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에서 오히려 달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당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기대를 하는 게 그야말로 저희들의 그런 기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이제 지금 이제 바꾼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당명 바뀐 거 말고는 이 적폐 세력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유한국당이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는 그런 기대를 접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김남국 변호사님, 예. 이 발언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바른정당이 조금 올라가고. 예, 뭐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뭔가 이제 혁신을 해야겠다,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친박도 제명한다, 뭐 나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해명을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 더 가관이죠. 그래서 지금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저는 고도로 기획된 의도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재수사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재수사하고, 근데 재수사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돌아가신 분을 소환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요구를 해가지고 정쟁화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쟁화를 통해서,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예. 결집해내고자 하는 고도로 기획되고 의도된 그런 발언이었고, 그런, 발언 속에 이제 이 정진석 의원의 행태가 다 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그 이제 아주 중립적인 듯 하면서 뭐 본인들이 또 합리적 보수다라고 하는 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이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했던 것을 덮었는데 그 수사 기록을 다 공개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했던 수사 기록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또 당원권 뭐 정지 뭐 제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치운다고 한들 자유한국당의 본질이 바뀐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문제. 방송법과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 한 명이라도 정진석 의원이 잘못됐다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진석 의원을 두둔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혁신하고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정진석 의원이 좀 꼬랑지를 내린 듯한 했는데 그 해명도 또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였다. 근데 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 페이스북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박원순 시장이 한 이야기를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인지. 예. 국민을 현혹시키거나 정치를 비틀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때마다 늘 그리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이럴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예, 참여정부 시절에 이 부속실장 지내셨어요, 전재수 의원님. 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정진석 의원이요? 사실 좀 제가 원래 좀 험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예.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니, 그 노건호 씨가 그 고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 계속 이렇게 현실 정치에서 소환하냐. 안타깝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분노가 어느 선까지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예. 슬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슬픈 일입니다, 아주. 예. 아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좋다 그러면 또 노무현 대통령 그 비자금 수사 이걸 또 전체를 다 조사를 하자. 정진석 의원이 그랬으면 이게 지금 저렇게 발언할 때가 아닙니다.